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라이다 레이더 다 버린 테슬라. 카메라 AI로 완전 자율주행.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담긴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했다. 미국 교통당국이 오토파일럿 등 테슬라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안전성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날 AI 데이가 당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AI 핵심 기술 소개를 맡은 테슬라 AI 기술 총책임자 안드레 카파시는 테슬라 FSD에 담긴 AI 기술에 대해 차량 전체를 둘러싼 8개 카메라가 받아들인 정보를 실시간 가공할 수 있는 신경망 기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날 것의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쓸만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자율주행 AI 기술의 핵심 중 하나다. 카파시는 카메라를 통한 1차 정보가 테슬라 AI 신경망을 거쳐 3차원 벡터 공간으로 불리는 2차 정보로 변환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정보를 차량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이 커브길, 교통신호, 주변 차량의 속도 및 내차와의 거리 등 모든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한 뒤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발 상황도 반복 학습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날 테슬라가 소개한 FSD는 자율주행의 눈으로 불리는 대표 부품, 레이더와 라이다가 제거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테슬라는 지난 5월께 이딴 사고로 자율주행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자사 전기차에서 라이더를 제거한 데 이어 레이더까지 과감히 버렸다. 다만 북미 시장에 신규 출고되는 모델 3, 모델 Y에 한해 적용된다. 이들 차량부터는 카메라와 신경망 처리 기술만 자율주행 시스템에 남게 됐다. 이후 테슬라는 지난달 10일 북미 시장에 한해 FSD 베타 버전 9를 배포했다. 레이더 없이도 FSD가 가능할지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레벨 5 수준까진 아니지만 오토파일럿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했다는 게 당시 FSD 베타 버전 9에 대한 업계 전반의 평가였다.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 0에서 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레벨 4에서 5 정도를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취급하고 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포함 현재 판매되는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2 수준으로 평가된다. 레벨 2는 사실상 자율주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운전자 보조 수준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환경단체 소송 리스크 더나. 독일 환경단체가 테슬라와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장비 테스트 승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백기를 들었다. 소송 리스크를 덜며 생산을 위한 현지 정부로부터의 허가 획득에 탄력이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자연보호연맹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에 대한 추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독일 자연보호연맹은 그린 리그와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제소했었다. 독일 기가팩토리의 장비 테스트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과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법적 청문권을 보장받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이어갈지 여부를 고심한 끝에 독일 자연보호연맹은 소송을 멈추기로 했다. 독일 자연보호연맹은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고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테슬라와 환경단체의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줄었다. 브란덴부르크 환경규제 당국에 접수된 기가팩토리 관련 일은 지난해 373건에서 이달 44건으로 감소했다. 독일 정부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차기 독일 총리인 아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터팔렌주 총리는 최근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을 찾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났다. 그는 승인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머스크 CEO의 뜻에 지지를 표했다. 테슬라는 연내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10월 생산 개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26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하반기 베를린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중국향 모델 Y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유럽 고객에 인도하기 위한 차량 생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전초 기지로 꼽힌다. 연간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테슬라는 올해 3월 유럽에서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23,841대를 기록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자동차주. 오랜만에 니콜라 상승 마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주들의 주가도 올랐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오랜만에 3.85% 급등했다. 앞서 니콜라는 지난 18일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수소 충전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1.01% 상승한 680.26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9일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데이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 계획을 공개했다. 자율차 기대감 속에 이날 주가는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중국의 규제 우려 등의 영향으로 5% 넘게 하락했다. 니오 주가도 1.74% 상승한 36.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GM 주가는 0.57% 하락한 48.80달러를 기록했고 포드 주가도 0.79%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더 얇고 가벼워진 9세대 아이패드 온다. 올해 애플은 아이폰 13부터 신형 맥북 프로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태블릿 제품도 기대된다. 업그레이드된 보급형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다. 블룸버그 통신 마크 검언 기자는 애플이 더 얇아진 디자인과 더 빨라진 프로세서를 장착한 9세대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9세대 모델은 베젤 하단의 홈 버튼, 터치 아이디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디자인을 유지할 전망이다. 애플이 지난해 9월 선보인 전작과 동일한 형태다. 9세대 아이패드는 홈 버튼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체 두께를 줄인다. 현재 8세대 아이패드의 두께는 7.5mm로 4세대 아이패드 에어와 비교하면 다소 두껍다. 홈 버튼이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본 아이패드는 구형 아이폰 시리즈를 닮은 베젤 하단 홈 버튼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가을 아이패드 시리즈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아이패드 미니가 홈 버튼을 버리고 화면 크기를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아이패드 9세대가 홈 버튼을 장착한 유일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애플 태블릿 제품군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은 8세대 아이패드다. 10.2인치 디스플레이에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한다. 국내 출고가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44만 9천원부터다. 검언은 신형 아이패드가 계속해서 교육용 등 학생층 고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능이 개선된 바이오닉 A13 또는 A14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8세대는 A12 칩셋을 장착했다. 전면 홈 버튼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겐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후보가 될 수 있다. 유출된 회로도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는 홈 버튼과 상하단 베젤을 제거, 본체 크기는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8.5에서 9인치로 키운다. 전작 아이패드 미니 5 화면은 7.9인치다. 라이트닝 포트가 USB-C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급형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는 이미 USB-C를 지원한다. 반면 기본형 아이패드는 라이트닝 커넥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 미니는 A12 칩셋 탑재 애플 펜슬 지원 등을 포함해 지난 2019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됐다. 6세대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 검언은 9년 역사상 가장 큰 재설계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로운 아이패드의 정확한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언은 애플이 9월 아이폰 13부터 11월 애플 실리콘 M1X, 탑재 맥북 프로까지 여러 번의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새로운 아이패드는 올 하반기 두 번째 행사에서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애플이 9월 행사에서 아이폰 13, 애플워치 7, 에어팟 3을, 10월 행사에서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11월 행사에서 14, 16형 맥북 프로를 선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호주 우주산업 공략 위한 전용 서비스 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전용 서비스를 앞세워 호주 우주산업을 공략한다. MS는 이를 위해 미 공군 출신의 사업 총괄로 임명했다. MS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기반으로 제작된 호주 우주산업 기업 전용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포 스페이스 스타트업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기업들은 애저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MS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우주 스타트업인 오피스 오브 플래네터리 옵저베이션, 스파이럴 블루 등이 출시와 함께 해당 시스템을 채택했다. MS는 올 3월 미국 공군 대령 출신 린 맥도날드를 호주 애저 우주부문 총괄로 임명하며 호주 우주 산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린 맥도날드는 미국 공군 대령과 CIA에서 25년간 우주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9년 전역했다. MS는 이번에 출시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호주군에도 공급하길 원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우주 안보 능력 확보를 위해 70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확보, 2022년 초까지 호주 공군 내 우주사업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린 맥도날드 총괄은 우주 진출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을 만드는 호주 스타트업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호주 스타트업들이 최첨단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2세대 AI 칩 쿨룬 칩 양산 돌입. 중국 최대 포털 기업 바이두가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AI 플랫폼과 AI 칩 양산을 발표하며 산업용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바이두는 연례기술 컨퍼런스인 바이두 월드 2021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AI 인프라, 바이두 브레인에 적용될 AI 칩 쿨룬의 2세대 모델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2세대 쿨룬 칩 양산 시작 소식과 함께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AI 인프라 바이두 브레인 7.0을 출시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두 브레인 7.0은 이전 버전보다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등이 향상됐다. 바이두의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AI 인프라인 바이두 브레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일체형 AI 생산 플랫폼으로 270여 개의 핵심 AI 기능을 제공한다. 바이두가 양산 시작을 알린 2세대 쿨룬은 바이두 브레인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바이두는 AI 칩 사업부를 독립 자회사로 분사시키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양산에 돌입한 2세대 쿨룬은 바이두가 자체 설계한 칩셋으로 7나노미터 미세 공정에서 제작된다. 바이두는 쿨룬이의 자체 개발한 2세대 스스포 아키텍처를 적용해 이전 세대 칩셋보다 최대 3배 강력한 처리 능력을 구현했다. 바이두는 쿨룬이가 클라우드는 물론 터미널, 에지 등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고성능 컴퓨터 클러스터, 바이오 컴퓨팅, 자율주행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음성과 자연어, 이미지 처리에도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두 관계자는 AI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한하며 큰 변화의 시대의 바이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AI 개발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